매주 월요일 꾸며드리는 직격 토론 시간입니다. 이재호 전 의원 나오셨고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이재호 전 의원과 새롭게 파트너로 합류하시게 된 성공회대학교 최진봉 교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 인사 좀 하시죠. 예, 안녕하세요. 밖에서 인사 예. 나눴습니다. 아주 만나서 반갑습니다. 두 분이 예. 서로 방송에서는 자주 보셨다고들 하시던데 예. 두 분이 토론해 보신 건 오늘이 처음입니다. 예. 기대가 됩니다. 아, 예, 뭐 교수님하고 토론하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딸리지.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오늘의 주제는 최재형 감사원장 관련된 주제입니다. 아무래도 이재호 전 의원이 먼저 발언을 시작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지금 이제 여당 쪽에서 심지어는 감사원장 탄핵 얘기까지 거론되고 있는 이 상황 어떻게 보세요? 난 요즘 그 여당 사람들 보면 꽁부터 힘들린 사람들 같아요. 뭐가 좀 쉰 사람들 같아. 특히 뭐 윤석열 총장도 그렇다 치고 최재형 감사원장인데 그렇게 대하는 거 보고 최재형 감사원장이 감사원으로서 중립의 의무를 현저하게 위반한 일이 없잖아요. 오히려 중립을 지키려고 한 소리인데 그걸 자기네들의 마음에 안 들려고 쫓아내려고 하니까 지금 뭐 덮어씌지 않고는 저 사람들이 저런 짓 하겠어요. 최 교수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저는 그러니까 지금 이재호 전 의원님 말씀에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도리어 여당이 그렇게 하는 바람에 최재형 감사원장의 입지가 더 강화됐다고 저는 보여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싶은 거예요. 다만 이제 발언에 문제가 있다면 그 발언의 문제만 지적을 해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를 들면 뭐 41% 정도의 지지를 받은 대통령이라는 요 대목은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때 대체적으로 뭐 별 차이 없이 박빙으로 당선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대통령으로 인정하고 그분이 진행하는 국정 과제에 대해서 일정 부분 또 동의해 주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거론한 것 자체는 저는 좀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예 그런 말을 안 하고 중립적으로 감사원에서 하는 일들을 열심히 했다고 하면 저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 발언이 사실 논란이 되지 문제가 되고 있어서 저는 그 발언 문제는 조금 차후에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감사원장으로서 중립성을 지키는데 혹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발언들은 가능하나 안 하는 게 좋겠고 저는 지금 이재호 전 의원님 말씀처럼 감사원장은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당 의원들이 만약에 감사원장이 특별히 문제가 없는데 또 뭐 잘못한 행동이 없는데 그걸 막 공격해서 몰아붙이는 것은 그 자체로 도리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최재형 원장이 41%밖에 지지를 안 받은 대통령의 국민이 전체 지지를 받았다고 볼 수 있느냐 이런 의미인데 그 말은 지금 최 교수님 말씀대로 맞아요. 뭐 5% 지지를 받았던 1% 지지를 당선된 거는 대통령으로 당선이 된 거니까. 근데 최재형 원장의 의미는 그런 거죠. 이 탈원전처럼 중대한 정책을 국민 전체 동의도 없이 국민 과반수 지지도 못 받아놓고 그걸 밀어붙이면 되느냐. 막 이런 그 이야기를 한 거고, 뭐 41%에 사실 무게를 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나 여당이 이제 뭐 그 말 꼬리 잡기는 딱 좋은 거죠. 지금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당선되는 거야. 뭐 41%든 뭐 31%든 그게 당선됐는데, 그러니까요. 예, 그 말씀은 뭐 그런데, 나 최재형 원장의 의미는 막 꼭 그런 내용은 아니죠. 월성 1호기 폐쇄 결정한 거에 대한 지금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 산업통상부의 백운규 장관과의 대화 과정에 나온 발언이었단 예. 말이에요. 그래서 대선 공약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국민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느냐 이런 발언 또 문재인 대통령이 41% 지지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게 국민 대다수의 지지를 받았다고 할 수 있겠느냐. 이 두 발언이 이제 최 원장 감사원장의 발언이란 말이에요. 네. 이건 적절치 못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발언 자체가 논란을 괜히 불러일으키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여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최 원장에 대해서 중립성을 지킬 수 있을 거냐라는 이제 의문을 또 제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 발언을 안 하고 그냥 본인이 생각할 때 이 그 전체적으로 원전 관련된 사업이나 아니면 정책들이 문제가 있다면 그걸 들여다보는 것 자체는 저는 문제라고 보지 않아요. 감사원이 그런 일을 하라고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이런 발언들을 하다 보니 이게 이제 부각이 되면서 이 정치적 중립성을 과연 지킬 수 있느냐의 문제가 논란이 된 거니까 저는 이제 이런 발언들을 안 하는 게 저는 제일 좋다고 근데 생각합니다. 이제 이런 발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배경에는 이 최재형 감사원장이 미리 결론을 정해놓고 즉 월성 1호기 폐쇄 결정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감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식이
문제 제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발언도 계기가 됐고 이 발언을 한 걸 보면 이분이 어느 정도 그런 선입견을 갖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이제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 건데요. 지금 이 월성 1호기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에서도 지금 수명 연장 결정이 취소가 됐고 그걸 이제 이사회에서 결정해 폐쇄 결정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이제 다시 들여다보는 거예요. 뭐 들여다볼 수 있죠.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런 과정에서 어느 정도 이런 발언들 하나하나가 사실은 감사원장의 중립적인 성향에 대해서 의문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소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지금 현재 그럼 여당 의원들이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저는 이제 이런 발언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왜 그러면 이런 발언을 안 하고 그냥 추진을 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여당 의원들이 이렇게까지 반발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근데 저는 그 생각은 오히려 최재형 원장의 그런 발언이 감사원의 중립성을 확실히 해주는 거다. 즉 국민들이 신뢰를 받는 거다. 아, 감사원장이 저 정도로 원칙주의자구나. 그러니까 월성 1호기 다시 들여다보는 것에 대해서 전 원칙대로 하겠구나. 이런 그 기대를 주는 거고. 예, 예. 또 월성 1호기 문제는 이미 이 언론에서 많이 보도됐지만 그것이 사실상 그게 무리였잖아요. 월성 1호기 폐쇄는. 그게 그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그게 7천억이나 들어갔고 2022년 11월까지 하기로 수리를 해놓은 그걸 그냥 갑자기 중단시켰는데 2018년도에 한수원 자체 보고서에도 월성 1호기 계속 가동하면 3,707억 원 이득이 생긴다. 또 5월 달에 삼덕 회계법인에 줘갖고 감사했는데도 거기도 1,778억 원 이득이 생긴다. 그러니까 한수원에서 산업통상자원부하고 한수원하고 삼덕 회계법인하고 세 개가 합동으로 조사를 했는데도 224억 원이 이득이 있다. 이렇게 이득이 있는 걸로 계속 나오는데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2019년 12월 24일 날 월성 1호기 영구 정지를 시켜버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30년 만에 완전히 이게 40년이 수명인데 30년 만에 폐쇄를 시켜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월성 1호기 폐쇄는 문제가 있다 이런 거는 이미 많이 전문가들이 아니라도 보도가 됐기 때문에 감사원장이 정말 중립을 한다면 다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거죠.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결론은 예. 아직 안 난 상태죠. 예. 그러니까 예. 들여다보는 거는 저는 예. 동의해요. 지금 이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동의하고 다만 이제 지금 이 의원님은 이제 경제적 이익의 측면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우려는 사실은 이게 만약에 고장이 나거나 아니면 혹시나 문제가 생겼을 때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피해들을 또 고민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예를 들면 2016년 두 차례 설비 고장으로 발전이 정지가 된 적도 있었고 2017년까지도 건물 부벽에 콘크리트 결함이 또 발견된 적도 있었고 방사능 물질 노출을 막는 차수막이 또 문제가 생겨서 논란이 된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 경제적 이익으로 보면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예. 혹시나 이 수명이 더 연장이 있을 위험성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고민하다 보니까 그런 논란이 그러니까 있는 것 그 같습니다. 위험성을 예. 7천억을 들어서 수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7천억을 들어서 수리할 때는 일본의 예라든지 미국의 예라든지 원전 사고가 난 그 현장의 그 예를 교훈을 삼아 갖고 그걸 완전히 극복할 수 있도록 수리를 해 갖고 2022년까지 이걸 연장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7천억 들어서 수리를 하지 말아야지 7천억이나 들어 수리를 해놓고서 그걸 갑자기 폐쇄하니까 예, 예. 그런데 이제 최재형 원장은 뭐 저도 쭉 이제 언론을 보고 쭉 봤는데 나 여당이 공격이 뭐 41%의 발언이 그게 중립성을 훼손하지 않느냐 이미 자기 본인이 월성 1호기 중단이 잘못됐다는 선입견을 갖고 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요.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네. 뭐 아들이 어떻다 그냥 개인 소위 최재형 원장이 말에 대해서 이건 옳지 않다라고 지적하는 건 좋은데 이건 마치 최재형 원장 자신이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냥 그 걸고 넘어지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알겠어요. 전 좀 너무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월성 보는 1호기에 거죠. 대해서는 이재호 전 의원께서는 그 계속 폐쇄 안 하는 것이 나았다라는 식의 논거를 쭉 제시해 주신 거고 최지봉 교수께서는 폐쇄하는 것이 옳았다는 논거를 제시해 주셨으니까 예. 두 분이 제시한 논거가 합리적으로 잘 맞는지 안 맞는지는 아마 감사 결과에서 나올 거예요. 그건 그렇습니다. 지켜보고
또 하나의 건이 있어요. 감사위원 선임과 관련해서 아마 청와대에서는 김오수 전 법무차관을 감사위원으로 하고자 했는데 그거는 이제 최 원장이 거부한 것 같고 네. 반대로 최 원장 측에서 누군가 추천한 거는 청와대 검증을 해보니까 다주택 문제가 좀 있어서 곤란하다는 것 같고 이 문제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최 교수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감사원장이 제청권이 있는 것이고 임명권은 대통령한테 있는 거잖아요. 그 두 가지가 잘 지켜지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서로가 의견이 안 맞아서 지금 두 분 다 안 된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오수 전 차관 같은 경우에 청와대에서 제청해주길 원했는데 감사원장이 거부한 걸로 알려지고 있고 또 다른 인사는 그 감사원장이 제청을 했지만 청와대가 임명을 안 한 거니까 각자의 예. 권한을 저는 활용했다고 봐요. 저는 예. 이런 과정은 그대로 인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뭐 누가 옳다 틀리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제청권을 갖고 있는 감사원장이 제청을 하는 것이고 또 임명권을 갖고 있는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거죠. 그 자체의 권한이 있는데 누가 이걸 잘못했다 잘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안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 결국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어쩔 수 없이 지금 현재 우리의 법 제도나 구조로 봐서 계속 돼야 된다고 봐요. 어느 순간 두 양측이 예컨대 청와대든 감사원이든 서로의 의견이 맞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 순간까지 저는 제청과 임명의 그 줄다리기는 계속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거는 나는 최재형 원장이 아주 잘했다고 봐요. 왜냐 그러면 김오수 차관은 뭐 그 누가 봐도 그건 무리라고 생각을 하니까 최재형 원장이 거부를 했던 거고 그리고 최재형 원장 본인이 추천한 건 또 청와대에서 이건 하자가 있다 해서 안 것을 또 받아들인 거니까 예. 그걸 최재형 원장이 자기가 추천한 사람을 안 받아들였으면 청와대가 거부하는 걸 안 받아들였으면 이건 문제가 있는데 그건 그대로 뭐 받아들여 재추천을 안 했으니까 난 그 점에 갖고는 뭐 문제 삼을 것이 없다고 봐요. 두 분 다 그러니까 지금 네. 감사위원 선임 과정에는 별 문제 없다. 네. 네. 지금까지의 과정은. 예. 이게 이제 왜 자꾸 이런 게 거론이 되냐면 박근혜 정부 때 양건 전 감사원장의 네. 경우 3명을 제청을 했는데 청와대에서 오히려 다른 사람 하나를 이제 임명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반발하면서 그냥 감사원장직을 사퇴해버린 일이 또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번 감사위원 선임권이 그런 식으로까지 가지는 않을까요? 그런 우려는 없을까요? 그건 그럴 수 없는 것이 예. 왜냐 그러면 최 원장도 김오수 전 차관, 법무차관을 추천 안 했잖아요. 예. 자격이 안 된다. 예. 중립성이 있잖아. 그랬으니까 본인도 한번 거부를 했는데 본인이 추천한 사람이 거부했다고 그래서 본인이 뭐 원자를 사표내겠다 이렇게는 할 수가 없죠. 그 저는 현 정부가 그렇게까지 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예, 왜냐하면 그렇게 논란이 커져요. 또 지금 이제 지적하신 말씀처럼 만약의 경우에 그 청와대가 밀어붙여가지고 제청을 안 했는데 제청을 해달라고 강요를 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네. 이 문제가 더 확산될 그렇습니다. 가능성이 예.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현 정부는 그렇게까지 안 할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는 안 갈 것 같다. 네. 그렇게 하고 싶겠지만은 뭐 근데 월성 1호기에 대한 감사 결과를 내놓으면 또 그것이 새로운 정치적 논란을 가져올 수는 있겠죠. 저는 그건 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냐에 따라 정치권의 공방이 커질 거라고 봅니다. 물론 청와대가 전면에 나설 거라고는 보지는 않고요. 예. 제가 볼 때는 정치권에서 여야가 엄청나게 충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러니까요. 그 결과에 대해서 감사원장의 책임론을 가지고 아마 아주 강력하게 충돌할 가능성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찬성 반대 그것이 깔려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재호 전 의원은 탈원전 정책은 잘못된 거다. 그렇죠. 전 뭐 처음부터 탈원전은 이거는 우선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제가 이게 탈원전 발표하고 울산 현장에 갔더랬어요. 가서 그 이제 원전 건설하는 걸 다 봤는데 그건 공사하는 사람들 설명하는데 이 원전 이 로에 벽이 있잖아요. 벽을 그 소위 비행기가 박아도 이게 안 뚫릴 수 있을 정도로 안전하게 지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메달을 뭐 1m 얼마를 더 늘리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미국이나 일본이나 원전 사고 났던 것을 교훈 삼아서 그런 지경이 가도 사고가 나지 않도록 완전하게 해갖고 지금 건설하고 있는 중인데 느닷없이 중단을 시켜버렸다 그러니까 우선 그 원전 때문에 경제적으로 국가의 기간 산업인데 나 두 가지 문제가 있다 봐요. 국가의 기간 산업을 중단할 때는 거기에 합당한 절차가 있어야죠. 국민적 동의를 받거나 예. 국회 동의를 받거나 합당한 논의와 절차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세계 여러 나라, 딴 나라는 지금 원전 수명을 60년짜리 80년으로 늘리고 지금 원전을 전 세계 원전이 한 440기 정도가 건설되고 있는데 늘리고 있는데 중요한 게 경제성이잖아요. 환경에 저해되지 않는 경제성인데 경제성에 월등하게 효과가 있는 원전을 없애버리고 경제성도 환경성도 훨씬 열악한 무슨 재생에너지 딴 걸 갖고 한다니까 이거는 전부터 국가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 해서 저는 반대해요. 일단 이제 가장 그러니까 말씀하신 경제성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이제 방사능 같은 게 폐기물이 나오잖아요. 폐기물 같은 게 평생토록 뭐 기간이 없이 계속 보관을 해야 됩니다. 이게 보관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네. 단순히 운영에서 들어가는 돈 거기서 나오는 어떤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가 지켜야 되는 좀 부담해야 되는 부담은 계속 증가한다는 거. 또 하나 지금 이재 의원님 말씀처럼 현재 상황에서 뭐 비행기가 부딪혀도 무너지지 않는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연재해가 오면 못 막아요. 네. 지금 체르노빌도 그렇고 지금 후쿠시마 원전 같은 경우도 예. 뭐 지진이 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인간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위험성은 늘 존재한다는 겁니다. 물론 그 비율이 아주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런 사고가 터지면 우리 한반도는 거의 뭐 전 지역이 위험성이 빠질 가능성이 있고 그게 한번 만약에 사고가 터지면 뭐 바다도 그렇고요. 육지도 그렇고요. 모든 지역이 오염이 되면서 엄청난 피해를 감당해야 되고 그건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피해가 들어간다는 거. 그다음에 2018년도 재생에너지 시장이 364조입니다. 그러니까 원전 시장보다 점점 늘어가고 있어요. 물론 예. 지금은 원전 시장이 훨씬 큽니다만 예. 그리고 재생에너지는 전 세계적으로 추진하려는 에너지 기반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친환경 재생에너지는 사실은 전 세계가 앞으로 방향성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원전이라고 하는 게 지금 당장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원전을 폐기한다고 정책을 수립하더라도 최소 60년 이상은 지나야 완전히 원전이 없어져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천천히 하면 하나씩 근데 없어지는 거죠. 그 울산 원전은 제가 가보니까 지진을 대비해서 지진 7도가 났을 경우에도 안전하게끔 아주 내벽을 쌓고 설계를 해갖고 공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왜 7도냐? 한반도에서 그 울산 그 지역이 200년을 자료를 검토했을 경우에 지진 7도 이상이 나기 어려운 지역이라는 게 그 지역이. 그러니까 지진 7도가 그 울산 지역에서 지진이 날 수 있는 맥시멈인데 그걸 대비해서 설계를 하고 안전성을 예. 갖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지금 그 설계하는 사람들은 물론 이제 안전성에 만약에 흠이 생기거나 하면 지금 조 교수님 말씀대로 큰 문제죠. 안전성 문제가. 그건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건 이해가 가고 동의를 하는데 그러나 그 안전성에 맞춰서 지금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설계를. 예,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탈원전을 고집을 하고 해버리니까 그 탈원전을 반대하는 사람들 측에서는 또 그것이 그렇다 하더라도 절차를 민주적으로 밟아서 최 교수께서 했으면 좋은데 의사 결정 과정을 네. 이재호 전 의원이 문제 제기한 건 답변이 없었는데 네. 그건 어떻게 그거는 보세요? 지난번에 국민공론화위원회라고 기억나시죠? 거기서 예. 이제 물론 그것도 사실은 뭐 논란을 삼을 수는 있어요. 예를 들면 국회라든지 다른 절차가 아니라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문제를 삼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정부가 이게 단독적으로 정부가 한 게 아니라 국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500명이라는 샘플을 불렀고 예. 그분들에서 찬성 반대 한 달인가요? 그때 제가 정확히 지금 날짜를 기억을 못 하겠는데 함께 집단으로 숙식하면서 의견 듣고 토론하고 이래가지고 결정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하면 국민적 어떤 집단 지성의 힘이 어느 정도 작용했다고 저는 보고요. 그런 차원 예를 들어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거나 뭐 이렇다면 그거에서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봐 의원님 말씀처럼. 그러나 뭐 단독으로 정부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결정한 건 아니고 국민공론화위원회라고 하는 의견 길간을 통해서 어쨌든 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저도 정말 그런 일이 안 일어나길 바라지만 우리 이제 기후가 워낙 바뀌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진이 그렇게 많이 생기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무슨 일이 날지 모른다. 모른다는 거죠 앞으로.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지금 일본 후쿠시마 같은 데 지진 9호였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도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탈원전에 대한 찬반 입장까지 마저 또 들어봤네요. 직격 토론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이재호 전 의원,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